그러면 바람이 누나를 향한 내 사랑을 기억해주겠죠. 뭘 그리지? 영감이 없다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여기서 자주 그림을 그렸거든요. 같은 풍경만 100번도 넘게 그렸을 거예요. 눈 감고도 풀부터 나무까지 그대로 그릴 자신 있어요. 이 정원은요, 아니, 일시 가문 사택 전체가 기억이 있고부터 거의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것만 빼면요. 그렇죠. 새 집에 살면서 깨달은 것 같아요. 집 상태를 똑같이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예전엔 재밌어 보이는 게 있어도 자제할 수 있었는데, 이젠 누나랑 같이 하고 싶어서 다 사오다 보니까 어느새 방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일상에 남긴 작은 흔적들도 같이 지내다 보면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수십 년 동안 한결같았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시간이 과거에서 멈췄다는 거잖아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나저나 이번에 아버지가 화인 일 때문에 우릴 부르신 게 아닌가 봐요. 좀 이상할 정도로 비밀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부러 뭔가를 숨기시려는 건 아닌 것 같고, 생각이 정리되면 말씀하시겠죠. 시간 때우는 방식을 바꿔봐야겠어요. 누나한테 기대서 낮잠을 잔다든가. 나무늘보는 어떤 소리를 낼까요? 야옹? 찍찍? 아니면 꿀꿀?
누나가 그렇게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게 너무 좋아요.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아, 오늘 아저씨도 늦게 오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쯤 올 때가 됐는데 왜 아무 소식도 없지? 어? 저건 볼트! 너도 왔어? 초대장 아니에요? 찍힌 인장은 원씨 가문 같아요. 네, 샹젤리제 저택은 원씨 가문의 자산이자 우리 어머니가 자라신 곳이기도 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오한나 여사님이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교 모임이 열리진 않고 있어요. 그냥 나랑 형, 아버지 대신 아저씨만 정기적으로 다녀오시는 게 다예요. 너무 마음 쓰실 거 없습니다. 여사님께서도 부담 주지 않으려고 볼트를 통해서 초대장을 보내신 거고요. 볼트는 샹젤리제 저택에서 태어났고 이 녀석의 할머니도 사모님의 반려견이었죠. 그렇구나. 이것도 나름 가족 초대장이라는 거죠? 아직 이른데 좀 더 자요. 알아요. 그리고 누나는 지금 원씨 가문의 가장 중요한 손님이고요. 잊었나 본데 나도 원씨 가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일정은 나한테 맡겨요. 가장 편안하게 저택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줄게요. 알겠죠? 눈도 못 뜰 정도로 피곤해 보이는데 내 앞에서 괜히 센 척이나 하고. 오늘은 모처럼 내 게으른 고양이가 되어줘요, 누나. 잘 자고 좋은 꿈 꿔요.
볼트, 숙녀를 맞이할 땐 예의를 갖춰야지. 굿모닝, 누나. 저택으로 떠날 준비 됐어요? 같이 멀리 떠나보자고요, 누나. 가는데 3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혹시 긴장돼요? 네, 저택은 전에도 가보긴 했는데 초대장을 받았을 땐 왠지 모르게 기대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외할아버지가 오신다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중요한 초대장을 여사님이 대신 쓰지도 않았을 것 같아서요. 뭐 샹젤리제 저택에서 모이기로 한 만큼 외할아버지가 안 오시더라도 여사님이 근황을 알려주시겠죠.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잔뜩 챙겨가야겠네요. 그날 사택 정원에 있는데 갑자기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화실에서 기억 속 샹젤리제 저택을 그려보려고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에 여기 올 때마다 소라를 주워서 귀에 대보곤 했어요. 소라가 기억의 소리를 간직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바다는 부모님이 젊었을 때 자주 오시던 곳이거든요. 누나는 사랑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뭔가 특별히 기대되는 게 있었어요? 그랬구나. 물들지 않고 순수한 색이라면 바로 하얀색이죠. 나도 누나를 그릴 땐 흰색을 쓰고 싶어져요. 내가 지금 누나의 어릴 적 사랑에 대한 환상을 충족시켜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뭐, 나도 어릴 땐 누군가의 백마탄 왕자님이 되는 환상이 있었으니까요.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고 사랑에 막 눈뜨기 시작했을 때 사랑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고민해봤어요. 그땐 설레게 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지만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 뭔지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아요. 사랑은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저승사자의 낫도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 뿐이죠. 그래서 나도 아버지처럼 우주와 시간의 끝을 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반쪽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책상에서 시집 한 권을 봤었어요. 마침 바람이 불면서 책갈피가 꽂힌 페이지가 펼쳐졌죠. 사랑은 순간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고 운명이 끝나는 날까지 변치 않고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맹세였는데 나한테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지금까지도 아버지는 그런 신념을 지키면서 어머니가 떠나신 순간에 머물러 있기를 택하신 것 같아요. 누나를 만나고 조금씩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다 누나 덕분이에요. 요즘은 누나가 사라지면 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버지처럼 누나가 있을 때의 모습을 필사적으로 유지하면서 기적이 일어나 누나랑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정답이 있을까요? 누나, 내 귀에 대고 말해야죠.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그랬구나. 맹세해요. 누나를 향한 내 사랑의 불꽃은 절대 꺼지지도 않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뜨거워질 거예요. 내가 지금 누나의 어릴 적 사랑에 대한 환상을 충족시켜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랬구나. 누나는 생각이 가끔 예술가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누나한테 빠진 데에는 다 이유가 있나 봐요. 내가 지금 누나의 어릴 적 사랑에 대한 환상을 충족시켜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른 아침부터 오시느라 피곤하시지요? 두 분은 먼저 안쪽에서 조금 쉬시지요. 우안나 여사님과 어르신께서 이야기 중이시라 잠시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오셨어요? 왜 우리한테 말씀도 안 하고 오셨지? 원씨 가문의 초대장은 같은 시기에 어르신께도 전해졌습니다. 다만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거의 저택에 발을 들인 적이 없으셨죠. 네, 이해했어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지루하니까 여기도 익힐 겸 누나랑 둘러보고 올게요. 네, 그럼 전 가서 다과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일정 공유도 없이 일부러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여사님이랑 따로 이야기 중이시잖아요.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겠죠. 우리가 외할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니까 여사님한테 상황을 물으실 게 뻔해요. 평소에 모든 걸 완벽하게 계획하시는 분이 이렇게 중요한 가족 모임에서 우리를 밖에서 기다리게 두실 리가 없잖아요. 아버지조차도 시간을 들여서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한 소식을 들으신 게 아니라면 말이죠.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오늘은 모처럼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잖아요. 그럼 갑자기 좋은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당황하신 걸 수도 있겠네요. 너무 걱정한 나머지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아요. 이래서 중요한 순간에 누나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오늘은 가족 모임을 위한 날인데 누나가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만큼 나도 내 책임을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인데 같이 산책하시겠어요? 가요. 내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곳으로 데려가 줄게요. 어린아이한테 가장 재밌는 건 사람들 몰래 자기만의 비밀 정원을 찾는 거예요. 아쉽게도 여기 자갈길을 발견하자마자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어쩔 수 없이 뒤쪽에 있는 창고로 피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또 운 나쁘게 정전이 된 거예요. 그 순간 그대로 얼어붙어서 몸을 움직이는 법조차 잊어버렸어요. 시각, 청각, 후각도 점점 무뎌지면서 뭐랄까 그 순간에 생명이 멈춘 것 같았어요.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건 아마 공황에 빠지는 걸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고 금방 용감한 파라오 하운드가 문을 들이받고 들어와서는 내 소매를 물고 날 밖으로 꺼내줬거든요. 그 녀석이 바로 볼트의 할머니였어요. 그런가 봐요. 무뎌진 감각 속에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어둠도 그렇게 무섭진 않더라고요. 어머니가 남기신 물건부터 기억까지 모든 게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사랑은 죽는다고 사라지지 않고 남겨진 사람들을 이끌고 끝없이 이어지는 거라고요. 아, 드디어 찾았구나. 볼트가 길을 안내해줬단다. 여사님, 아버지와의 이야기는 마치셨나요? 네 아버지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어르신을 걱정하는 마음은 잘 알지. 실은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어르신께서는 건강이 날이 갈수록 나빠지시는 바람에 계속 누워서 요양하고 계셨단다. 그럼 할아버지를 뵙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고집 세신 분이 외손자한테 초췌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시겠니? 가족의 죽음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야. 어르신은 한평생 가족의 눈물을 제일 못 보시면서도
본인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계시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실 때면 늘 가장 처음으로 물어보시는 게 너희 형제에 관한 거야. 지난번 유씨 가문 회의 때도 신우한테 힘이 되어주라고 당부하셨단다. 외손자가 다른 사람한테 하대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셨지. 맞아요. 요즘 컨디션이 좋으시더니 갑자기 외손자 결혼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원씨 가문은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침대에서 일어나 직접 초대장을 쓰시겠다는 걸 아휴 간신히 말렸어요. 과거에 갇혀있는 고집스러운 어르신을 용서해줘요. 그분의 행동은 원망이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게 아니랍니다. 지금 어르신은 수많은 장애물을 넘고 싶어도 지팡이를 짚을 힘조차 없으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두려운 건 죽음이 아니라 후회거든요. 그럼 외조부께 편지 하나 전해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 대신 어르신께서는 외할아버지라고 불리는 걸 더 좋아하실 거야. 알겠어요. 그럼 제 편지를 외할아버지께 전해주시겠어요? 아버지, 신우야, 여기 있는 동안 어머니 대신 아가씨 잘 챙기렴. 저택은 평소에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서 불편한 점이 많을 거야. 불편한 게 있으면 원집사님한테 말하고 100년도 더 된 저택이라 과거에 한번 리모델링도 했었어. 많은 곳을 집사님이 관리하고 있지. 아버지, 외할아버지께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못 썼어요. 외할아버지랑 원씨 가문에 대해 너무 아는 게 없어서 망설여진 것 같아요. 내 외할아버지는 겉으론 무뚝뚝해도 속은 따뜻한 분이셔. 처음에 비즈니스 때문에 뵀을 땐 나도 소문처럼 냉정한 분이라고 생각했었지. 그러다가 네 어머니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알았어. 여느 아버지처럼 아이 문제에 있어서 한도 끝도 없이 걱정하시더라. 내 어머니를 혼자 키우셔서 그런지 생활면에서 굉장히 꼼꼼한 분이셨어. 그러니까 신우야, 부담 갖지 말고 일상적인 이야기면 돼. 아마 네 외할아버지도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궁금해하실 거야. 편지는 아무래도 아가씨가 봐주는 게 좋겠네요. 아버지,
저희뿐만 아니라 분명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건 내가 다 말씀드릴 거야. 다만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자, 하루 종일 이동하느라 아직 밥도 못 먹었지? 집사님이 밖에 디저트를 준비해 두셨으니까 가서 간단히 요기라도 해. 그러고 보니까 진짜 배고파요. 얼른 가봐. 여기 셰프들은 다 원씨 가문에서 오래 지낸 사람들이야. 네 어머니도 케이크 만드는 걸 그분들한테 배웠어. 어쩐지 이상하게 여기 음식 맛이 익숙하더라고요. 전에 저택에 올 때마다 엄마랑 관련된 기억들이 온전히 맞춰지질 않아서 뭔가 빠진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아버지가 저한테 설명을 안 해주셔서 그랬던 거였네요. 그건 엄마 영어 이름인데 설마 이게 다? 죄송합니다. 어르신께서도 디저트를 드시러 오실 줄 알고 소장실에서 일부러 꺼내왔네요. 사모님께서는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가장 좋다고 하셨어요. 새로운 식기는 새로운 가족을 상징한다면서요. 그래서 사모님께서는 가족들의 식기를 신중하게 고르셨고 또 이름을 직접 새기셨어요. 사모님께서는 늘 습관처럼 작은 도련님께서 자라서 어른용 식기를 쓸 수 있게 되면 꼭 전용 식기 세트를 디자인해 주겠다고 하셨죠. 아버지랑 형은 이런 일들을 저한테 전혀 말해준 적이 없어요.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게 맞을지 모르지만 부모 눈에는 자식이 언제나 어린아이로 보이는 법이니까요. 아저씨,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작은 도련님, 제 업무상의 실수로 인한 일이니 감사 인사는 괜찮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식기를 잘못 가져와서 다과를 드시려면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식기는 새로운 가족을 상징한다고. 그럼 나도 누나한테 식기 세트를 선물해야겠네요. 여기 다른 식기들이랑도 잘 어울리는 걸로요. 만담새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어디서 같은 제조업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전혀 감이 안 잡히네요. 아저씨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사모님께서는 전에 스쿠터를 타고 마을 시장에서 장을 보시곤 했으니 아마 거기 있을 겁니다. 누나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코스를 체험해 보자고요. 아저씨, 분명 미리 준비해 두셨겠죠? 물론이죠. 사모님의 스쿠터는 잘 관리하고 있기도 했고 중요한 부품도 교체해서 두 분이 문제없이 타실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가 이걸 타고 강아지를 산책시킨 건 아니죠? 맞습니다. 한 번은 어르신께서 마침 반려견이랑 경주하는 걸 보셨는데 그때 표정이 이런 이번엔 헬멧을 깜빡했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에이, 아저씨한테서 아버지의 약점을 잡을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떤 표정이셨을지 대충 짐작이 가긴 해요. 근데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지도를 보니까 마을까지 1시간이에요. 왕복이면 2시간이고요. 분명 더 편한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거리에 분명 뭔가 특별한 게 있었겠죠? 두 사람이 딱 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내 긴 다리가 좀 고생하겠네요. 좋아요. 어차피 내 오토바이 실력은 알잖아요. 걱정 말라고요. 새로 바꾼 배터리라 출력이 좋아서 시중에 있는 다른 신제품이랑 비교해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아요. 안전하게 탈 수 있겠어요. 그래도 코너링까지는 테스트해봐야 하니까 꽉 잡아요. 네, 드리프트도 해봐야겠어요. 이렇게 달리니까 컨버터블 못지않죠? 원집사님, 여태 일하면서 실수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 넘었네요. 잘하셨어요. 현정이도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었을 거예요. 사실 작은 도련님께서는 늘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건지 알아요. 현정이가 떠났을 때 아이들이 너무 어렸어요. 특히 신우는 엄마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였죠. 내 선에서는 그런 정보를 차단해서 아이들이 비교적 순수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가 그런 양육 방식을 받아들인 것도 결국은 날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원집사님, 선물 하나만 준비해 주시겠어요? 걱정 마요, 누나.
내가 배낭여행도 다녀와 봐서 절대 길 잃을 일은 없을 거예요. 누나가 그렇다면 나도 색다른 길로 누나를 유괴할 수밖에요. 내비게이션에 앞쪽에 공터가 있다고 나오는데 느낌상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출발할게요. 역시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다니까요. 잔디밭이 이렇게 예쁜데 누워서 누나를 안고 있을 기회가 없었으면 진짜 아쉬웠을 거예요. 얼른 고개 들어봐요. 하늘과 바다는 서로의 색으로 물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나온 바다도 지금쯤 이 하늘 같은 푸른색이겠죠. 이래서 어머니가 이 길을 좋아하셨나 봐요. 바다가 보이지 않아도 바다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오늘 바닷가에서 만약 누나가 사라지면 하고 생각해 봤어요. 어릴 땐 다들 내 앞에서 죽음이란 단어를 미워하려 했지만 사실 난 아주 일찍부터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 가설은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나타내고 있어요. 바로 끝없이 펼쳐진 어둠과 영원한 이별이죠. 답이라기보다는 누나한테 보내는 답장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러고 보니까 스카이 다이빙 한 지도 꽤 오래됐네요. 다음에는 누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구름 속에 남겨보려고요. 그러면 바람이 누나를 향한 내 사랑을 기억해주겠죠. 아저씨는 절대 자신 없이 말씀하실 분이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 두셨을걸요? 그나저나 이렇게 손님이 적은 곳에서 작은 가게가 지금까지 잘 살아남았네요. 20년도 더 된 제품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좀 이상한데요? 설마 아저씨, 정말 사려 깊으시네요. 전 그저 어르신의 뜻대로 이곳의 원래 모습을 유지해온 게 답니다. 도련님께서도 짐작하셨겠지만 이런 작은 마을에서 가게를 운영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점장은 오래전에 이미 경영부진으로 떠났고 어르신께서 이곳을 사들이셨습니다. 산 사람에게는 있는 것보다 기억하는 게 더 잔인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성격은 저도 잘 알아요. 아니, 우리 유씨 집안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뭐든 혼자 떠안으려고 하는 거요. 다행히 우린 서로 한 걸음씩 내디뎠지만요. 아버지가 사랑은 이해하면서 싹 트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기억은 사랑이 자라나는 데 필요한 양분이겠죠. 유씨 집안이 지금의 유씨 집안이 된 이유, 제가 지금의 유신우가 된 이유, 그 모든 기억이 다 소중해요. 아저씨, 이렇게 돌고 돌아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것도
부모님 일을 알려주고 싶어서죠. 작은 도련님, 아가씨, 서로의 이름을 적어주시겠어요? 제가 식기에 새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다시 스쿠터를 타고 돌아가야겠어요. 그래야 저녁 식사 시간에 딱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속도 좀 내서 우리 식기들도 대가족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의식이 필요해요. 당연히 나만의 인증의식이죠. 아쉬우면 누나도 한번 해봐요. 앞으로 우리 이름이 여기저기서 같이 등장하겠네요. 각종 기념품에, 업무 서류에, 다른 사람의 초대장에. 앞으로 나 유신우가 있는 곳에는 누나도 함께 할 거예요.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 이름은 묘비에 나란히 새겨질 거고요. 그때가 되면 죽음마저도 우리 사랑의 증인일 뿐이에요. 현정이는 그림 그리기와 시 쓰기를 좋아해서 늘 우리한테 자기가 쓴 시를 보여주곤 했지.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숨기면서 보여주질 않는 거야. 알고 보니 시에 한 사람이 더 늘어나 있더구나. 그때 어르신께서는 수염이 다 떨릴 정도로 화가 나셔서는 유언이 그 녀석이 포기하게 하겠다 라고 하셨지. 그때 아버지가 고생을 엄청 하셨겠는데요. 오죽하셨겠니. 근데 어르신께서도 딸을 잘 아셨던 거야. 현정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계셨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훔치면서 몰래 결혼식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셨지. 아버님께서 어르신께서 장신구를 준비하실 때 좋은 자수정 하나를 구하셨는데 일부분은 팔찌로 만들어 현정이에게 주시고 나머지로 만든 게 바로 이 자수정 목걸이예요. 신우 외할아버지께서 이걸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이건 원씨 가문에서 보내는 마음이에요. 가족끼리 그렇게 격식 차릴 거 없어요. 원래 어르신께서 직접 건네줘야 할 선물이지만 몸조리도 하셔야 하고 또 원씨 가문도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에요. 가만히 있는다고요?
서두르지 말아요. 아직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참, 아까 편지를 전해달라고 했지?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편지보다는 그림으로 대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시집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저도 할아버지께 제 화집을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화집을 감상할 때 맛있는 차 한 잔이 빠질 수 없지. 푹 쉬었어요? 어디 봐요? 아직도 좀 피곤해 보여요. 얼른 디저트를 준비해서 기운나게 해줘야겠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주방에서 몰래 보고 배워서 누나가 좋아하는 걸로 준비해봤어요. 모양은 안 예쁠 수 있는데 누나의 입맛을 사로잡을 자신 있어요. 마음도요. 어, 괜찮아요. 방금 볼트가 갑자기 달려와서 깜짝 놀랐어요. 곧 산책할 시간이라 그런지 좀 들떴나 봐요. 디저트 다 먹으면 소화시킬 겸 같이 볼트 산책시키러 갈래요? 맞아요. 인정할게요. 볼트 산책은 핑계고 사실은 누나랑 같이 있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줘요, 누나. 아직 누나랑 같이 보고 싶은 풍경도 하고 싶은 얘기도 한가득이거든요. 그쵸?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왜 누나랑 같이 있을수록 더 붙어 있고 싶어지는 걸까요? 마음이 급한가 봐요. 한정된 시간 안에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요. 누나는요? 지금 한시라도 빨리 내가 보고 싶거나 하진 않아요? 알죠? 말 안 해도 누나 마음은 알 수 있거든요. 이제 디저트는 다 됐고 누나만 오면 돼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